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03만원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좀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이 잃었죠. 마이너스 85만원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손실을 본 게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130만원 손실 볼 때도 그랬고, 며칠 전에 70만원 손실 볼 때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 스타일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뭐 버릇 같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버릇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몰빵하는 상황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피하려고 우리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200만원 넘기면 안 된다는 거를 저 볼 때마다 저희는 쪽에 진학할 때마다 그걸 이야기를 좀 해달라. 앞으로 절대 200만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출발은 약간의 실수였긴 하지만 한번 늪에 빠지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큰 손실이 발생했고요. 지난번에 손실을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의 차이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손실 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잃어버려 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돈을 떠나서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거기에서 답답함을 느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손실은 발생했지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지 이 두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실 많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그쪽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게 뭐 장중에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전혀 볼 상황이 못 됐습니다. 한 번 몰입돼 버리면 거의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늪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똑같이 지난번 70만원 손실 볼 때와 그 전에 130만원 손실 볼 때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일종의 습관적인 제 나쁜 버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실이 좀 발생하긴 했는데요. 이 손실은 계속 신경 쓰면 안 되니까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700만원으로 시작한다는 이런 마인드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벌써 한 30% 손실 났는데요. 여기서 본전해야지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마음이 더 급해지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실수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잃어버린 돈을 찾아야지 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 잡았던 걸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된 것 이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도록 그리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배팅 하겠다는 그 부분은 오늘까지로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는 한 종목당 100만원씩 쪽으로 그렇게 원래 최초에 하던 대로 그대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 시까지 200만원 배팅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걸 다시 원상태로 바꾸겠습니다. 종목당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배팅을 하도록 200만원이 아니고 종목당 100만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200만원 가지고 50만원씩 잘라 가지고 해봤는데요. 한 종목에 100만원 정도 배팅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6종목 정도 매매하면 100만 원 정도는 예비로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잔고가 700이니까요. 700 기준으로 해서 휴일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으로, 원래 투자금이 7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야 평정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벌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벌었는 금액 이 부분이 본전이라고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이 본전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는, 항상 그 순간이 본전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까지 해왔었어요. 매매가 잘 안 될 때는 배팅 금액을 줄여서 200만 원 이내에서 나머지 돈을 남겨놓고 200만 원 이내에서 배팅한다는 이 부분 하고, 그 다음 200만 원 가지고 제가 50만 원씩 4종목을 매수했다면 새로운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추가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기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비중을 줄이고 그 돈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깨진 부분은 200만 원 이내에서 매매한다고 했던 이 부분이 깨진 것은 100% 제 잘못입니다. 솔직히 아들한테 면목도 없고 정말 구독자분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자책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성을 많이 하고 이 버릇은 고치도록, 이를 악물고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난밤에 미정시인데요.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할 때 미국 선물지수가 거의 한 1%대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가 시작하는데 거의 마이너스 한 2.5% 정도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에 거래 때 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이 200만원치로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4% 정도 나왔었어요. 제가 가진 종목들이. 그래서 이거 오늘장 시작하면 손실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완전히 급반전을 해버렸습니다. 갭으로 떨어졌다가 후반에 틀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랫골이 달고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차트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재료로 봤을 때 일단 신규 실업수당이 90만 건으로 깜짝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5만 명대로 줄어들었었는데요. 거기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가 90만 건으로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 버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계속 더 늘어났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미국에서도 5만 5천 명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이 부분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누신 장관이 추가 부양책 협상이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들어올렸던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어렵긴 하지만 대선 전에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협상 기대감, 타결 기대감이 다시 생겨가지고 이 하락하던 부분을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이상으로 증액 가능하다. 그러니까 1조 8천억
타격을 제시했었는데 민주당에서 2조 3천억인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타결이 안 됐는데 트럼프 쪽에서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액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그 지지율에서 밀리니까 그 부담감으로 해서 지금 협상을 꼭 타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집니다. 근데 좀 문제되는 것은 그 공화당에서 이거 이상 넘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민주당이 타결을 보더라도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면 그것 또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실업수당 뭐 깜짝 증가는 이건 그 일회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이 부분은 계속 그 주말 동안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럽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나면 그 다음 그 미국 쪽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났던 게 지난번 그 봄에 있었던 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미국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확진자가 지금 5만 한 5천 명대인데요. 이게 한 7만 명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어떤 악재를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빨간색 해놓은 게 제가 보유했던 종목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동아화성 200만원하고 에코바이오 100만원, 아니죠. 동아화성 100만원, 에코바이오 50만원, EM코리아 50만원,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다 약했어요. 에코바이오만 좀 괜찮았었고, 두 종목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아화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봐서, 이 100만원은 그냥 보유할 생각이었고요. 이건 이제, 수소 엔진 부분에 자회사인 동아퓨얼셀이라는 그 종목이 수소 엔진 개발 뭐 이런 쪽에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여기에 걸리는 게 수소 발전으로 나오는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소 발전하는 부분, 이 부분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의미로 동화성이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에스코넥이 올라갔던 이유는 음식물 나온 이런 잔반 같은 이런 걸 모아가지고 태양 을 비춰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개발하는 어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수소를 개발하는 이 부분으로 에스코넥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동화성이 두 번째로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수소 관련해서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EM코리아는 전환사채 물량 출회 같은 이 약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찍 손절했고요. 에코바이오는 마찬가지로 에스코넥과 마찬가지로 수소 발생되는 천연가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코넥과 마찬가지로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이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다고 봤었고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수했던 부분만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부분은 복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계속 밀리고 있었고요. 지수가 상당히 좀 약하게 많이 밀리고 있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도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이건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도 계속 하락시켰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렸고 오늘도 계속 하락시켰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을 계속 팔고 하락 쪽으로 잡다가 마지막에 다시 선물 매수 같은 걸 해서 들어올리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가 좀 힘이 약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첫 번째로 매매했던 게 뭐냐면 힘들지만 씩씩하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차환불입니다. 이차환불을 100만원치를 잡았어요. EM코리아하고 EM코리아하고 가지고 있었던
에코바이오하고를 정리하면 100만 원이 되니까 그걸 이제 이차 환불을 잡으려고 아침에 일찍 잡았습니다. 이차 환불을. 한번 보시면 아침 일찍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 잡았던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그 시진핑 관련한, 중국 관련한 어떤 기대감 이게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잡긴 했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시진핑 건강 이상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주춤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화장품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얘를 잡았는데, 이까지는 잘했습니다. 이거 잡고 그 다음에 동아화성, 비록 그 어제 벌었던 거를 다 날리고 어제 제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날렸지만 아직까지 5일선을 지키고 있고 시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동아화성하고 이차 환불 이렇게 보유를 하고 넘어가려고 100만원 100만원 딱 해놓고 계속 이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타를 어디서 받았냐면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계속 지켜보면서 이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켜보면서 있는데 뉴스에 갑자기 적였던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무혐의 판결이 났다는 뉴스가 탁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하면 또 에이텍이 거의 대장격이기 때문에요. 제가 뉴스 받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이걸 100만원치 딱 끊어가지고 혹은 50만원치나 100만원치를 계산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뉴스가 워낙 급하게 이제 나름대로 빨리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게 반응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냥 그 현금 풀배팅 누르고 그냥 매수를 눌러버린 겁니다. 500만원치가 사져버렸어요. 500만원치 사져버렸는데 손쓸 틈도 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뭐 조금씩 빠지는 것 같으면 실수했네 그러고 빨리 잽싸게 그 400만원치를 정리하면 되는데, 체결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쫙 빠져갖고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손절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쯤에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심리적으로 다시 그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이 부분에 이성을 잃는 이 부분을 컨트롤 못한다면 아마 제 주식 그 투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손실이 한 30만원 정도가 났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확 하면서 EM코리아하고 손절하면서 10만원 손실 났는데다가 여기서 순식간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손실을 봐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적 압박을 받으니까 가지고 있던 종목 다 던지고 괜찮았던 이츠 환불까지 하고 동화선까지 다 던지고 이제 그 A텍에서 복수하겠다고 한번 들어가서 손절하고요. 다시 또 들어가서 손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풀배팅으로 한 두 번 한 2%씩 날려버리니까 순식간에 손실 금액이 산더미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단타로 또 종목을 건드렸죠. 건드렸는데 지지선 깨지길래 손절했는데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식의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해서 거의 뭐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매매가 돼버렸고요. 결과적으로 에이텍은 오늘 내려가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 노출로 해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모두 정리하고 나서 이성을 찾고 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여기서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판결 관련한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침에 무혐의 나올 걸, 무죄 판결 나올 걸 기대하고 쭉 끌어올리다가 이거 지난번 판결 날 때도 이런 현상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판결 나올 쯤에서 확 떨어지고 그 다음 판결 날 때 호재다 그래가지고 막 들어올 때 이때 순식간에 확 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커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 여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매수했던 사람이 오늘 작정하고 매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호재성 뉴스 나오니까 확 몰려든다 싶어가지고 가진 걸 확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던져버리니까 들어왔던 사람 무죄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고 하니까 대선 테마주 이렇게 해갖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손절을 못하고 내려올 때마다 계속 저처럼 반등하겠지 싶어서 이제 계속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니까 계속 밀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밀어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서 미수 풀배팅, 저는 이제 미수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풀배팅을 했었잖아요. 풀배팅 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이걸 가져갈 수가 없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주말을 앞두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못 견디고 계속 손절하면서 이 부분에 하락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대충 여기 한번 시도하다가 이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다른 종목을 갔었고요. 다른 종목 가서 또 손실이 더 보태져 버려 갖고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제가 하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이, 손실이 발생되고 나면 그걸 만회하겠다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한 종목으로 집중해서 몰빵을 때린다는 이 부분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 때 제가 수익이 좀 났을 때도 수익을 내다가 손실이 좀 발생되는 날, 돼지열병 이 시점이었지 싶은데요. 손실이 좀 발생되는 날 그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수 풀배팅으로 확 질렀다가 지금처럼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확 밀려버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싶어서 여기서 미수 풀배팅 쳤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손절하면서 짧은 시간에 아주 큰 금액을 잃어버리는 미수 풀배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방송 중단하고 그 당시 때는 뭐 손이 막 떨리면서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고 나서 다시 또 원금 회복하고 수익까지 났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1,000만원 가지고 수익 나서 1,000만원으로 있다가 130만원 손실 나는 날 꼭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한 종목으로 몰빵 들어가서 정리하고 딴 데로 옮겨가면 또 손절. 근데 그날은 더 가슴 아팠던 게 손절 했는 종목이 뒤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뼈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거 해결 못하면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은 나름 찾은 것 같습니다.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종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그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사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한 3일 동안 200만원 가지고 매매하면서 다 방법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찾았는데 순간적으로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몰빵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단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해결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강조하는 의미고,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손절하고 현금 100%입니다. 703만원이고요. 이제 700만원 가지고 종목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 쉬고 월요일부터는 200만원만 하는 게 아니고 700만원을 종목당 100만원씩 나눠 가지고 그날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런 종목들 선정해서 매매하는 그런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한불 잡은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힘은 별로 없었지만 그렇게 하고 가만히 놔뒀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손실 본 날은 무조건 정리를 다 합니다. 다 정리하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반성을 충분히 하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리했는 종목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강한 종목들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 나중에 돼서 한번 쭉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포비든 요드 이 부분에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을 바로 딱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종목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계속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모아텍은 오늘 그 거래 중지됐는가 보네요. 이 종목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계속 올라갑니다. 투자 유의 지정 나오는데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영국 분쟁 관련해서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계속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 한참 올려놓고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실수했던 부분을 방송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조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도 좀 미안코 이 가족들한테 면목도 없고 상당히 좀 그런 날인데요. 그렇지만 월요일부터는 남아있는 투자금으로 착실하게 하루에 한 20만원씩 꾸준하게 수익 올리는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넋두리 겸 손실본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방송을 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댓글 마음대로 다셔도 괜찮습니다. 심리적으로 별로 위축되지 않았고 돈을 잃어버린 건 아깝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셔도 제가 충분히 커버할 정도가 되니까 어떠한 댓글도 다 감사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한 분이 그 방탄 그 관련한 빅히트가 지금 상장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신규 종목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가보다 2배 비싼 가격이 27만원이 2배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이걸 밀고 올라가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탄 BTS가 여기서 그 최고 그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계속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요. 오늘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종목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따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